트럼프 정부 2기 한 달, 아메리칸 드림은 흉몽이 돼가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 한 달은 불안과 초조,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치자마자 행정명령서에 긁은 그의 서명은 지진의 진동파를 닮았지요. 트럼프가 취임한 후 28일 동안 결재한 행정명령 67개는 실제로 지진 못지않은 충격파를 일으키면서 온 세계를 들쑤셨습니다. 보편 관세를 내세운 대외 무역에서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 지구 등을 미국 것으로 삼겠다는 영토 확장 구호 등 국제관계를 뒤흔든 정책도 기가 막히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벌써부터 소송과 항의 시위를 유발한 행정명령들은 특히 이민자의 일상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선천적 시민권, 즉 birthright citizenship을 철회한다는 명령은 메릴랜드, 워싱턴, 뉴햄프셔 등 3개 주와 19개 주의 위헌 소송을 다룬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에 의해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연방정부의 각 기관과 계약업체 등에 요구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 즉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지침을 해체하려는 여러 개의 행정명령도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1960년대 차별금지 입법운동에서 유래한 DEI 지침은 조직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이나 관행을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조치 시행,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 소수민족 등 소외된 인구 집단의 채용 관행 확대, 반차별 교육 개최 등이 DEI 정책의 사례입니다. DEI의 개념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 등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반대해왔죠. 백악관은 트럼프의 DEI 중단 행정명령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DEI는 편견에 찬 적대감을 조성하고 증폭시키며 대인관계의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DEI가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거의 날마다 트럼프 정부의 DEI 프로그램 지원 중단에 대해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로 순화해서 불러온 불법 이민자에 대한 관용 없는 단속과 추방명령이야말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이미그레이션 앤 커스텀스 인포스먼트의 이니셜 약자가 하필 ICE입니다. 실제로는 ICE로 발음하지만 ICE는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이민자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중남미계 이민자들은 대낮에 길거리 돌아다니기를 삼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추방 대기 중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하지만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인 불심 검문을 해 끌고 가는 판이니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20-30년씩 영주권을 갖고 멀쩡하게 생활해온 한인들 가운데서는 한국 방문 등을 미루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재수없이
입국 심사 요원에게 붙들려 쓸데없이 곤욕을 치를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중남미계 라티노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은 매상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ICE 요원들이 가장 자유롭게 들이닥칠 수 있는 곳이 식당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10개의 매장을 낼 정도로 성업하던 어느 멕시칸 음식 체인점은 임대료 낼 돈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면서 식당 몇 개를 닫을 것이라고 LA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밥 먹다가 끌려가고 싶지 않다며 식당 출입하기가 겁난다는 한 중남미계 청년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다른 표현인 서류 미비 이민자란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거나 관광 비자 등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섰지만 해당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뉴욕의 국제 이민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는 83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5.2%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위원회 아메리칸 이미그레이션 카운슬은 2022년 기준 서류미비 이민자의 납세액이 연방세, 지방세 포함 총 756억 달러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육아, 노인 돌봄, 건설 및 농장, 식당, 판매 같은 일자리를 얻어 대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아시아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이민 커뮤니티가 여러 세대에 걸쳐 기반을 다진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베트남계는 네일샵, 캄보디아인은 도넛 가게, 인도인은 호텔이나 모텔, 편의점 등에서 일자리를 얻지요. 불법 체류 중국인 이주민은 직업 소개서가 노동 허가증 없이 창고나 식당, 마리화나 농장 등의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 조치를 단행하면 주민 5명 중 1명꼴로 서류 미비자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커뮤니티의 구조가 크게 재편될 것이라는 게 이민자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고 이는 소비자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운전하다가 단속반에 걸릴까봐 우버 같은 공유 택시로 일터에 나가고 평소 수십 명이 줄 서던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장이 썰렁해진 불법 체류 단속의 여파를 체감하다 보면 일상이 파괴된 트럼프 2기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은 진정 흉몽이 아닐까 싶습니다.